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쉽게 감정이입이 돼서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잘못될 것 같은 예측으로 인해 대비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이나 상황에 쉽게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깜짝 놀라 또 숨고 싶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예민한 사람. 10명 중 1명에서 2명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주변 사람 이야기 같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HSP일 겁니다. HSP, Highly Sensitive Person, 남들보다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민감하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생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남들과 함께 있는 이런 주변 환경에서 남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진짜 문제인데요.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내가 피해받는 게 싫기 때문에 나도 피해를 안 주는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난이도가 높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인생 난이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일단 지금 내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잘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를 비축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다시 기존과 같아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또 약해질 텐데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HSP, 남들보다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의 높은 난이도의 인생을 쉬운 난이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HSP는 미국의 일레인 아론이라는 심리학 박사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감각 처리의 깊이, 과자극에 대한 민감성, 감정적 반응성, 그리고 미묘한 자극에 대해서 인식이 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이에 연구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HSP의 특성을 갖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다가 내가 이 HSP, 남들보다 더 민감한 사람의 특성적 기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SP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따라하고 싶으시면 잠시 후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 테스트하는 방법을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시간대로 넘기셔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들이 있습니다. 총 23개의 질문이에요. 이 각각의 질문들에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각각 매기게 됩니다. 1점은 나와 전혀 관계없다. 5점은 완벽하게 나의 이야기다. 4점은 완벽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나의 이야기다. 2점은 아주 약간 나와 관계가 있다. 3점, 4점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질문을 읽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1번부터 23번까지의 질문들에 점수를 더하여 합계를 적습니다. 만약 모든 문항이 1점이면 23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모든 문항이 5점이면 115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80점에서 90점의 결과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92점이 나왔다면 매우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가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각자가 알아서 테스트의 결과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테스트는 심리학자인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라는 책에서 다른 방식의 테스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방금 전에 한 테스트와 또 교차 검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네, 각자 테스트를 해보셨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HSP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여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HSP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멘붕이 또 오죠. 내가 예민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해? 하면서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지금의 내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지한 상태에서 그 상황에 맞게 답을 찾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예민함 때문에 힘들다 라는 생각에서 예민하게 주변 상황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부정적인 생각으로 누수되는 에너지들을 안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시각으로 오히려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영웅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 그 능력 때문에 엄마한테 막 혼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서 너무 힘든 거죠. 능력이 있어서 나오는데 엄마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HSP인 분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다 알아차리는데 이성적으로는 이런 감각들로 문제가 있다 스스로를 꾸짖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HSP인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감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게 생긴 문제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저는 최면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최면에 잘 유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HSP인 영업선이라면 고객의 반응에 빠르게 확인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물건을 판매하는 능력에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각을 바꾸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려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HSP여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바꾸어서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해했어. 어떤 말을 하는지 감은 알겠어. 그런데 막상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식과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능력과 활용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은 내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게 하여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 그리고 생각을 갖게 되어서 활력이 넘치게끔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방법은 내 내면으로 에너지를 향하게 하여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먼저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의 영향으로 많이 소모된 나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빨리 닳듯 내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시간을 갖고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HSP는 남의 이야기에 공감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줍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몰입해서 듣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감정적으로 크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관계와 중요하지 않는 관계를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까지 나누고 또 내게 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는 가벼운 대화에서 끝낼 수 있게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은 최면 감수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내담자는 최면 상담을 하면 높은 확률로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주변에서 부정적 영향의 최면 암시를 줄 때도 영향을 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들에게 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잘 쉽게 믿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눈치챈 나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잘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부정적 암시를 줄 때 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스라이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부정적 암시의 영향을 받지 않게 긍정적 암시를 할 줄 아는 이런 자기 최면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뭐야, 쉽게 가스라이팅이나 걸리고 그러면 남보다 더 민감한 사람인 나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최면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 긍정 확언이 남들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실현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에요. 네, 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HSP는 굉장히 민감하게 잘 느끼는 감각, 이건 나만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껏 이 능력이 그냥 불편하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안 좋던 그 생각을 시각을 바꿔서 이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다 또 최면은 많이 봐서 알겠는데 자기 최면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오른쪽 상단에 자기 최면과 관련된 영상을 걸어 놓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심리학자 일자 샌드의 책인 센서티브를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최면의 방법과 긍정 암시, 확언의 영상은 앞으로 저희 마인드바디랩 최면센터의 유튜브 채널인 마음 물음표 느낌표 채널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앞으로 이런 영상들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채널이 작기 때문에 지금 헤어지면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인드바디랩 유튜브 채널 마음 물음표 느낌표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